안녕하세요. 참 쉬운 경제 진행을 맡은 아이비토마토 변세영 기자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쉬운 경제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용어는 전환사채 CB입니다. 전환사채 CB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입니다. 회사채의 일종인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전환사채에는 보통 일반 사채의 전환권이 부여돼 주식 전환 옵션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옵션이라 기업은 이자를 받으면서 중간에 조건에 따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CB를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만기 보장 수익률로 수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CB의 메리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CB 외에도 일반 회사채, 기업어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CB가 갖는 메리트는 바로 표면 이자율이 월등하게 낮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CB를 발행하게 되면 이 부분을 월등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0%대 이자율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파마와 코스피 상장사인 유유제약은 올해 각각 500억 원, 300억 원의 CP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두 케이스는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모두 0%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표면 이율은 CP 발행 기업이 1년간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액면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표면 이율이 0%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1년간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이에 더해 만기 이자율이 0%라는 의미도 투자자들이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얻는 이자율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이율이 제로인데도 흥행하는 까닭, 바로 주가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율이 제로, 이는 어찌 보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유리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CB 자금을 통해 사업 다각화 등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데 사용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투자자의 지분 가치는 더욱더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CB 투자자들은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니 거래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B 발행 시 기업의 재무 상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CB에는 리픽싱이라는 조건이 따라다닙니다. 리픽싱은 주가 등락 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르면 리픽싱 조건이 부여되면 전환사채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CB 발행 기업은 발행 당시 주가를 배경으로 CB 전환가액을 설정하는데요. 리픽싱 조건이 붙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리픽싱에도 한도는 있습니다. 70%입니다. 그렇다면 전환가액을 왜 낮출까요? 만약 주가가 급락해 CB가 전환가액보다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바꿀 만한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사 측에 조기 상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회사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을 위해 당장의 큰 목돈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리픽싱 조건 하에 대부분의 CB가 부채로 인식되는 만큼 CB 발행 시 일부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전환 후에는 이 부채가 다시 자기 자본이 되므로 재무 비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B와 주가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 흠슬라 신화를 쓴 HMM의 경우 해양진흥공사의 주식 전환 청구 소식이 들리자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해양진흥공사가 HMM의 제191회 3호 시비 6천억 원어치를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환 조건을 살펴보면
주당 전환가액은 7,173원으로 HMM의 주가 대비 30%도 안 되는 수준인데다 전환 청구 주식 수는 무려 8,364만 주로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하락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오버행 이슈와 주주가치 희석입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HMM의 주식을 좋은 조건에 얻은 만큼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시장에 대량으로 던질 것이라는 오버행 이슈가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주 지분율 희석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해 주주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부가적으로 시비는 재무지표상에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가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바로 시비가 기업의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가 급등 시 투자자들은 전환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시장에서 시비 거래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시비를 발행한 기업은 이를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해야 하는데 실제 흠슬라 돌풍을 일으킨 HMM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파생평가 손실로만 8,649억 원을 인식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간의 큰 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영업 실패로 인한 손실이 아닌 장부상 발생하는 손실에 그치지만 기업의 컨센서스와 관련이 있는 만큼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전환 사채가 무엇인지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이상 아이비토마토 변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